반갑습니다. 포항에서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배미연입니다. 네, 지금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도 더운 만큼 우리 사업도 열정적으로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아메이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많이 익숙한 제목이지만 아메이 사용 설명서는 처음 들어보셨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어릴 때 꿈이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너무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육아서를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육아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유아교육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유아교육 석사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간호학도 전공하고 유아교육도 전공해서 또 강의도 하게 됐어요. 40대 때. 그때쯤 또 아메이를 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때는 엄청 바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40대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40대 때 아메이를 못했다면 50대 때 정말 열심히 살아서 아메이를 해야 되고 50대 때 못했다면 또 60대 때 아메리 사업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40대 때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또 보상으로 또 50대 때 또 이렇게 누리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공무원인데 어느 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원장님은 남편이 공무원이고 연금도 나오고 하는데 아메를 뭐하러 하시냐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노후 때문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연금 나오고 저도 계속 일했기 때문에 연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연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수익은 돈 안 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걔를도 이게 그냥 저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향 자체가 잘 팔게 안 생겼죠. 잘 팔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진짜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책 읽고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병원을 다니면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부자아빠 가난아빠.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수입의 4가지 종류가 있고 직장인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대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아들 둘 연년생 키우면서 맨날 울면서 출근하고 바빠가지고 울면서 출근하고 그리고 뭐 돈은 벌면은 월급날과 가깝게 뭐 1, 2주 지나면 돈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맞네 똑같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자영업 저는 여기서 사업가나 투자가는 제가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시골이었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자영업 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아예 못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게 자영업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사업가는 투자가는 못하니까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이 낫겠다 해서 자영업의 영역으로 넘어온 게 어린이집이었어요. 근데 딱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나도 어린이집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더니 주위에 친한 친구가 어린이집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저는 경력 하나도 없고 어린이집 실습 하나도 없었는데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옆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장님은 경력도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운영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병원에 워낙 오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배우다 보면 옆에 사람들을 활용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괜찮은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너무 재밌게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고 그때쯤 제가 또 부자아빠 비즈니스 스쿨을 읽게 된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사업가나 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을 읽고 보니까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산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는 자산은 그냥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저한테는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건물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포기하고 있으면서 제가 자영업의 능력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로드 교사키가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항상 자산을 만들란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산을 만들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회사를 차리든지 시스템을 만들든지 자산을 만들려면 두 번째 시스템을 가맹점에 가입하든지 맥도날드 같은 거 하나 살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시스템 만들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이상하네. 로봇 교사기가 아메를 하라네. 이렇게 알아들은 거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메로 알아들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우리 아들 영어 가이생님한테 왜 로봇 교사기가 아메를 하라 해요? 이러면서 제가 아메 사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 사업을 들으니까 아메가 자산이 되고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메 제품 한번 써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항상 너무 건강하지 않게 매일 병원에 오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쓰면은 몸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아메이가 그때부터 제가 제품 소비자로 시작했던 거죠.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부사파 간아파 책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책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들도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마인드가 떨어질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도 당연히 그럴 때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는데 그때마다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책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보면 리듬들 다 읽어 계셨지만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걸 너무나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가장 좋았는 게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 손에 이끌려서 제가 처음 강의장에 갔는데 그때 강의가 탱고와 강의였어요. 근데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 강의인데 뭐 이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강의가 너무 좋았던 거죠. 강의는 너무 좋네 이러면서 또 왔던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 또 가자 할 때 또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서 강의를 듣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멋있고 너무 예쁘네 이런 생각을 또 집에 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 강의가 좋아서 저는 이 자리에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너무 좋았던 거는 여기에서 항상 자기계발서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서신 분들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보통 강사분들은 지식을 공부해서 전달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했던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꼈던 걸 직접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더 좋았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치가 있지만 맨 밑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나도 성장하고 그도 성장하고 윈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도 어린이집을 했지만 우리가 서로 윈윈 구조가 사실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윈윈이고 그 속에서 같이 성장한다는 게 저는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속에 보면 삶을 변화시킨다 했잖아요. 저희 파트너인데 이 모습은 저의 30대 얼굴이에요. 30대. 30대고 제 30대고 지금이었고 저희 파트너고 지금 올 1월 UPT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리더님 풋살을 항상 도용해서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아메이가 사람 이렇게 변화시킨다. 너무 다르지 않냐? 내가 그렇게 그랬었거든요. 이 리더님 처음 만났을 때도 리더님한테 리더님 올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님 남다를 거라 생각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리더님 그 다음날 머리를 탁 자르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이분 자세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셨는데 이 리더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20대 때 아메를 하셨대요. 하셨는데 어느 날 아메이를 안 하고 그냥 일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아메이
할 때 책이 딱 눈에 띄면서 내가 왜 꿈을 포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우울했는데 그때 타이밍 맞게 제가 손을 내밀었던 거죠. 정말 시크릿이 정말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멋있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 말고 또 한 분 더 있어요. UPT라든지 그분 사진 절대 안 준다 해서 제가 못 올렸는데 보면 아메이가 우리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책 있죠. 그것처럼 제가 이 리더님 두 분의 잠든 거인을 깨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능력이 있어 깨운 게 아니고 이 아메 시스템이 이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만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멋진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리더님의 파트너가 스폰서님 1억을 주더라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 비싼 게 아니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1억을 준다면 외적인 거는 빨리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내적인 건 바꾸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아메 사업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도 뭔가 모르지만 난 이 아메가 끌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끌렸던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그냥 계속 아메를 안 하고 살았더라면 지금 이때도 30대 때도 이렇게 뭐 별론데 50대 때 더 별로지 않겠어요? 네, 이 속에 있으면 점점 더 멋진 사람으로 되어가고 됩니다. 제가 아메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립 때문에 하고 싶었던 거고요. 진정한 의미의 자립은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분이 우리 아들, 자식이겠죠. 자녀들한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읽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때만 해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래 살잖아요. 제가 지금 90대 어르신들이 30년생 때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 60대까지 사셨나? 60대까지 사셨는데 지금 90 이상을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120세까지 사는 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진짜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60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살았는 것만큼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따라줘야 되겠지만 건강도 해야 되겠고 같이 놀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이게 정말 내가 아메이를 그냥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잘 시작했다는 생각이 좀 갈수록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거죠. 지금은 현실 점검은 다른 거는 제가 안 하겠지만 일단 AI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4월 달만 해도 팀에 뭐 이렇게 미팅 공지하면 제가 열심히 미리 캔버스에 가서 막 글자 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챗GPT한테 바로 올리면 바로 만들어주잖아요. 그것처럼 AI 때문에 너무 많은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세상이 바르면 어떻게 되지? 제가 제 또래나 제 또래 언니들한테나 친구들한테 물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라고 하면 너무 불안했는데 방법이 없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저는 아메이가 이거는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아주는 생명의 보호막이래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 세상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메이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이 아메이가 시대 변화를 맞춰서 모든 제품도 만들어내고 시스템도 다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안에만 있으면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발맞춰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저희 파트너한테 리더님 아메이 안 했으면 줌도 할 줄 몰랐을 거고 챗GPT 이거 사용하는 것도 못했을 거고 정말 똑똑해졌다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메이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 70대 스폰서님도 항상 줌으로 책 읽고 줌으로 미팅하고 하시는데 친구들하고는 완전 대화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 속에 있는 게 우울증 예방하는 거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지게 늙어 가시고 나이 들어가시고 익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메이 필드에 나가서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지금 너무 바빠. 지금 하는 일만으로 너무 충분해. 이런 말 하잖아요. 저희 지금 계신 파트너도 제가 처음 갔을 때 제가 3년을 후원했는데 노동 수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귀에 안 들어온 거죠. 뭐 아메이 아이고 다 하잖아요. 다 돈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들어왔는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 안 바쁘니까 제가 가서 면회를 갔죠. 병원에 안 있으면 제가 만나자 약속했다가도 펑크 내고 다른 데 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만난다 이러다가 또 제가 사바다 갈 데 없으면 그냥 전화 해볼까? 이러면 또 전화 해보고 그러다 보면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제가 병원 면회를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갈 때마다 제가 열심히 비비 설명을 했거든요. 100만 원, 언니 100만 원 준다 뭐 이러면서 비비 설명을 했는데 이 언니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병원에 누워서 내가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프면 돈을 못 벌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잖아요. 1,000만 원, 2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자기 몸이 아프면 수입이 제로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언니가 아메이 말고 뭘 할까 엄청 생각했다. 이것저것 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 또한 아프면 못 하겠더라. 그래서 다시 아메이를 할게요라고 작년 7월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작년 8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7월 1일 뉴PT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지금은 리더님 여기 계신 리더님들 누구나 다른 수입원이 있을 거예요. 다른 수입원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나는 건강해도 안 써준다는 거죠. 나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수입이 제로 되는 순간은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연금만 저축하는 게 아니고 시간도 저축하고 내 젊음도 저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아메이에서 이 시간을, 이 강의장을 지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도 곧 퇴직을 지금 몇 년 앞두고 있는데 뭘 할까 다 고민하고 있어요. 다 고민하고 계시죠, 주변에. 제 이 잡음 다음에 플랜 B는 뭘로 할까 생각을 하는데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소일거리처럼 하면서 별로 안 힘들면서 시간 좀 자유롭게 쓰면서 할 수 있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거죠, 누구나. 근데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다 들어갔어. 그럼 퇴직금이 그 사업이 안 됐어 그러면 문을 닫았어. 그럼 그 퇴직금이 다 날아가는 거죠. 너무 겁나는 일 아니에요. 이제 전 나이는 들어서 일자리는 별로 없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퇴직금이 다 날아가고 수입이 돈이 없어 통장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은퇴 정년 없고 일의 양은 내가 마음대로 측정할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아메의 가장 큰 함정이 이건 것 같아요. 일의 양을 내가 주고 내 스스로 추구하고 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키는 게 익숙하잖아요. 직장생활 다니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아파서 안 되고 오늘은 뭐 내일은 비가 와서 안 되고 오늘은 뭐 시어머니가 오락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아메 사업 몇 년 했는데 돈 안 되더라 이러면서 그만두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돈 되게 했는지. 지금은 사실은 자영업이 힘들고 뭐 차질 어렵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리더님, 파트너들 중에서도 사업이 잘 되는 리더님들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리더님들 있을 거잖아요. 누구나 다 다르니까. 그러면 리더님이 자영업을 했는 거다, 주식을 해서 투자를 했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리더님 그냥 사업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만큼 캐시 받고 될 때는 또 열심히 하고 나갈 돈이 뭐 월세 나갈 거고 직원도 월급 줄 일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우리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다시 열정 받고 근데 오늘 당장 누가 나올지 모르는 일이 아메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저는 파이프라인 수입이라서 아메이 사업을 했죠. 그리고 여행도 보내주고 합리적인 보상 절대 약속한 거는 어기지 않고 꼭 약속을 지키잖아요. 14일 날 월급 들어올 때 14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면 12일, 13일도 들어오는 거 봤죠? 다 받으셨죠? 그것처럼 하면 엄청나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는 거죠. 특별한 여행 보내주죠. 상속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자산 수입이 되고 상속이 되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메이가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해서 이 모든 게 다 보상해주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꿈꾸는 모든 꿈꾸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하셔가지고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주식이 막 상승세로 오를 때는 막 아메이 하작하면 주식 저마에 오르는데 할라 하겠나, 뭐 작아 보이겠지,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실 주식은 주식하고 또 이러고 다 해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또 주식장이 안 좋으니까 조니 대표님이 그런 말 하신 적 있잖아요. 코로나 때 조니 대표님 코로나 때 아메이 우리 강의하러 오셔가지고 우리가 대표님한테 뭐에 투자하면 좋냐고 그 포항에도 강의하러 오셨었거든요. 그랬을 때 조니 대표님이 여러분들은 아주 탄탄한 회사가 있지 않냐고 암회 사업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제가 암회 사업 열심히 하니까 주식 때문에 오락내락 하면서 마음이 요동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암회사만 열심히 하니까 그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암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우리도 상속된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상속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사실 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한국암이 35년이 넘었잖아요. 저희 윤영희 스폰서님이랑 건지수 리더님이 지금 상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암에는 이미 상속자들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속이 되고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암의 사업을 시작했고 저 역시도 잘할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한 그냥 암의 제품을 써보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엄청 많이 읽으시죠. 많이 읽으시는데 보면 7가지 중에 저는 항상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집을 했는 것처럼 어린이집을 30년 이상 했는 원장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 많으신데 그분이 아이고 아메이처럼 그래 열심히 하면 성공 안 하는 사람 없겠다 이런 말 하셔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어린이집 엄청 열심히 했잖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문 닫고 그 건물 처리가 안 돼서 너무 고민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현금이 없잖아요. 건물에서 부동산에서 돈을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러니까 30년 동안 엄청 잘 나갔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끝을 생각하라는 거죠.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듬들도 어떤 일을 각각이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내 이 일을 했을 때 끝이 어떻게 되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한 번만에 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 15년에서 그만둔 게 수입이 제로였고 어린이집 원장도 12년 했는데 그만둔 게 수입이 제로였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투잡으로 했는데 연금 같은 수입을 만들고 상속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 지금도 계속 이 네트워크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줄 때는 어느 만큼 잘했을지는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챗GPT한테 물었어요. 나는 무형의 자산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물었거든요. 챗GPT한테. 했더니 챗GPT가 100일 성공 노트를 만들자는 거예요. 100일 동안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서 가니까 자기가 다 도와주겠대. 자기가 다 도와줄 테니까 해보라는 거야. 진짜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챗GPT랑 둘이서 로고도 만들었어요. 좀 괜찮죠? 흔한 것 같으면서 괜찮죠? 그래서 제가 챗GPT가 데이원은 뭘 할 건데 그러면서 데이원을 챗GPT는 왜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 끝을 생각하면 시작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몇 번 적어주면서 8장으로 만들어줘 뭐 6장으로 만들어줘 하는 거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고 수정해서 만든 건데 한번 보세요. 왜 안 넘어가지?
멋지죠? 자,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래, 데이 100일까지 만드는 것 동안 좀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러면 아메이가 어떤 회사냐 한번 살펴보겠는데, 제가 어린이집을 할 때 인가를 내면은 서류가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거의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서류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아메이는 100여 개국에 진출되어 있잖아요. 100여 개국에 국가 간으로 진출되려면 엄청나게 절차가 까다롭겠죠. 그런 절차를 다 통과해서 100개국에 다 진출됐다는 것만으로도 전 다른 건 다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것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인정받는, 내가 인정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 회장님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이나 하셨어요. 2013년이랑 2001년도 하셨는데, 우리나라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님 누구신지 아시죠? 최태원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고 알아주는 기업이잖아요. 아메이도 미국에서는 엄청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잘못 인식돼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사실은 아메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많이 없잖아, 그죠?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각적인 거,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 우리 회장님이 악수를 했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맞죠? 이것만으로도, 아메이 미국에서는 인정받는 회사구나. 그냥 저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 생각했어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부터 뷰티 리뷰잉에 이르는 700여 가지 제품이 있고, 저는 병원에 근무했으니까 처음에 우리 스폰서님 오셔가지고 비타민이 석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냐면서 내가 석유로 만들었는 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제약회사에서 다 팔겠냐면서 내가 막 그렇게 반박했거든요. 근데 제대로 알고 보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 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조금만 애들 아프면 약 주고, 조금만 아프면 링거 맞아, 조금만 아프면 항생제 줘. 계속 그렇게 조금만 아프면 연고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스티브 존스 증후군이 있다는 걸 알고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 하나 먹이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시죠? 껍질 이렇게 이게 표피가 다 벗겨지는 질병인 거예요. 감기약 잘 먹고 이래 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게 있는데, 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 정말 막 한두 명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날 제가 라디오에서 저는 감기약을 잘못 먹고 스티븐 존스 증후군에 걸려서 이렇게 투병하고 있습니다라는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약을 정말 신경 써서 먹어야겠다. 우리 애들이 아프면 제가 옛날에 먹여서 얘가 부작용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먹여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먹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병원에서 너무 약을 남용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제품이 자연에 해가 없고 사람한테 해가 없는 제품을 만든다는 이 문구 하나로 믿고 저는 진짜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아메이 제품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리콜을 당한다든지, 아이고 누구 그렇게 하더니 아니네 이런 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자부심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명품 백이랑 그냥 일반 백이랑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명품은 명품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메이도 이런 기준 저런 기준 정말 많은데 사실 우리가 다 몰라요. 모르는 기준이지만 누군가가 전문가가 다 인정해준 회사라는 거죠. 인정해준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 인정해서 해준 제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제품 지금 몇천 가지의 건강 보조 식품이 나와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나왔고, 주변에도 나는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서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농장이 있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나는 분은 항상 제가 뉴트라이트 농장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는 동생이, 정말 친한 동생인데, 언니 아메이 농장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더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랬는 거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저도 그냥 있는 대로 믿고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떡하면 있는다고 믿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 다른 데 톡에서 얘기하더라 이러는 걸, 와, 나 그런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러면서, 아메이 뉴트라이트 농장 보여줄까 이러면서, 우리 사이트에도 다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CCTV 다 보여주잖아요. 그처럼 제가 그 이후로는 항상 뉴트라이트 농장 영상을 항상 보여줘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공기청정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공짜라는 거 아시죠? 물하고 공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공기, 리더님들 1분, 2분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공기가 계속 오염되고 있잖아요. 근데 폐를 이식하거나 어떻게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공기청정기가 내 폐 대신 일을 해준다는 거죠. 공기청정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필터 화분 갈 때 너무 놀라지 않으세요? 특히 전 어린이집에 너무 놀라요. 하얀 밀가루 같은 게 쫙 있어요. 하얀 밀가루가 그 헤파 필 때 쫙 까여져 있거든요. 애들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세먼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정수기. 저도 처음에 스폰서님이 어린이집에 와갖고 정수기 데모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이 맑고 똑같은데 별나게 들에 별 데모를 하시노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딱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염소 데모를 다 가더니 그때 귤 껍질을 딱 넣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꿨어요. 어린이집이랑 우리 집이랑 다 바꿨어요. 근데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은 이것들 저렇게 토를 되게 많이 달잖아요. 근데 사실 물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혈액의 90%가 물이에요. 우리 혈액 뺏어 보면 다 90%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우리 정수기에 의약품이 있다는 걸 듣고 지금 너무 이 얘기도 거의 한 7, 8년, 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랬고 그리고 지금 또 미세플라스틱이 너무나 또 이슈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나 의약품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미세플라스틱이 지금 여기에 보면 식물에 땅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식물을 키우면 잎이랑 다 올라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시금치를 먹었다, 뭐 고추를 먹었다 하면 그 미세플라스틱 먹게 되겠죠. 그러면 미세플라스틱이 태아 때부터 뇌에 축적된다고 하잖아요. 태아의 태반에도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부산대 교수님이신데 부산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태아기 때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예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뇌에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리고 예쁜 그림 같지 않아요? 뇌에 가장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축적이 된대요. 그래서 요즘 치매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앞으로 치매가 당뇨만큼 많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하니까 당뇨는 걸어 다니면서 일상생활 다 할 수 있어. 치매 환자들은 일상생활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경기도도 제가 병원에서 엄청 뭐 남용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애들 막 연고 막 바르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연고를 바르면 안 되고 화장품도 뭐 합성성분 많이 들은 거 바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혈관으로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메이는 1세대는 사실 세제 5개부터 시작했고요. 2세대는 그 종합건강 웰니스하고 생필품을 했고 3세대로 이렇게 지금 AI에 맞춘 개인 맞춤 건강 관리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차도 변화되고 모든 게 아마존이 처음에는 책을 팔았지만 지금 세상 모든 걸 팔잖아요. 그처럼 아메이도 점점 진화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다른 네트워크들 비교를 저한테 다른 네트워크 진짜 많이 와요. 막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는 거죠. 다른 네트워크는 건강기능식품이랑 뷰티에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아메이처럼 이렇게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회사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큰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때 아메이는 생필품 바꿔 쓰는 회사였고 생필품 집에 가서 가만히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 주고 산 거죠. 다 돈 주고 산 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 버리잖아요. 버리는 게 미덕이다 이러면서 계속 버리잖아요. 버리다 보면 이것도 돈 주고 사고 저것도 돈이고 다음에 절대 안 사야지 하는데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는데 그 생필품을 제가 그나마 아메에서 썼기 때문에 내가 쓴 샴푸, 치약통은 다 쓰고 나면 쓰레기통이 버려지지만 내가 쓴 지출한 그 돈은 나한테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 연금 같은 수입으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표를 펴놓고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저와 함께 사업을 하겠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있는 그 생필품이 가정 속의 금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집 정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우리 부모님들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게 다 쓰레기통으로 보러 가잖아요. 근데 아메에서 만약에 썼더라면 그게 상속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세대는 바이오 플랫폼 회사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아메이가 처음에 우리가 DNA를 다 연구했을 때 DNA를 이제 다 연구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질병을 다 정복했다 생각했지만 DNA가 타인이랑 0.2%밖에 차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아메이가 다시 또 스탠포드 대학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환경에 대한 연구를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할 때 환경이 중요하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아메이에서 이제 더 건강하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강의 키를 찾았는 거죠. 그래서 장이 건강의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개인 맞춤형이라는 장을 제품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이제 지금은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는 우리가 병원에만 의존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병원 약을 먹는 거 먹기 전에 건강보조식품을 먼저 먹어보면서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호셉 박사님이 이코노미 조선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빌 게이츠가 주목한 마이크로바이옴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 된다고.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항상 지호셉 박사님 오면 정말 이게 대단한 건데 리더님들은 모른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말 우리는 좀 한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뭐 치매 치료제, 항암 치료제 이런 게 같이 세 가지가 다 미래를 바꾼다 하지만 정말 면역, 장 건강만 한다면 그런 치료까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 높아야 되고 이렇게 개인 맞춤형 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20년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맞춤형을 하는 곳은 전 세계 3개 중에 이렇게 인정받은 곳은 HM파마가 최고 처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HM파마가 지금 또 9월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변 검사 맞춤 유산균을 하기 위해서 검사 이렇게 보냈는 게 11만 건이래요. 그 중에서 3,428명의 사람들의 장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좋은 균을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어서 이렇게 특허를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장이거든요. 장에 이렇게 커다란 댐이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났어. 그럼 이 물로 새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새겠죠. 내 장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대장 내시경을 하면 벌겋게 다 헐어 있거든요. 다 헐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피부하고 똑같아요. 점막이에요. 벌겋게 다 헐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만 장루수 증후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꾸 쟤도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뷰트리산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빈틈없는 장 솔루션 해가지고 우리 뉴트라이트 비긴이랑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2가지 제품이 준비되어 있고 뉴트라이트 비긴은 프락토 올리고당이 거의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 우리 유익균의 먹이잖아요. 그래서 프락토 올리고당이랑 뷰트리산이랑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11만 빅데이터로 엄선한 독점 균주고요. 그리고 뉴트라이트 272, 뉴트라이트 648이라는 특허받은 특허받은 이 균주를 넣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거고, 그래서 이 제품을 먹었을 때 뷰트리산이 46% 증가하고 먹지 않은 균은 15% 감소했다고 해요. 이것처럼 이렇게 척박한 장에 이렇게 쩍쩍 갈라진 논밭에 뭔가를 심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는다 해도 자라지 않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척박한 장에 프락토 올리고당이 비긴을 뿌리는 거죠. 비긴을 먼저 먹고 이렇게 먼저 땅을 일구고 그 위에 좋은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 뷰트리산을 넣어주면 이렇게 풍성하게 내 장이 좋아진다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우리 고노란 교수님의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
인 마이 웰리스래. 다 해보셨죠? 해봤는데 이렇게 개인의 뭐 인바디나 바디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관리 뭐 생활 습관 다 넣어가지고 AI에서 딱 1분 만에 나오는데 이거를 내가 안 좋은 부분을 다 얘기를 해주면서 딱딱딱 건강 관리 체계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금액도 사실은 너무 작고 내가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 안 좋은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신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이런 프로그래머에서 이렇게 다 하면 그 사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나오고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저희 제품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종합병원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합병원 하나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어디가 아프면 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강보조식품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는 아메에서 다 상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습관 성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위에 할머니처럼 살 건지 밑에 할머니처럼 건강하게 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아메는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는데? 그 유통에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유통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20만 PB는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40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스폰서가 쓰고 내가 20만 쓰고 친구 가족이 함께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아메이는 다 합산해 준단 말이에요. 저희 포항에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30만 원 쓰면 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 포항에 그 롯데백화점은 저 혼자만 30만 원 써야 되고 그날 당일 하루만 이거든요. 근데 아메에는 제가 데리고 간 사람 모두 합산을 해주고 그것도 1일부터 31일까지 다 합산을 해서 보너스 계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폰서가 저한테 전달했고 제가 친구하고 가족한테 전달했어요. 그러면 스폰서는 스폰서는 전체 매출이 80만 PB니까 80만 이고 6%죠. 6%고 68에 48, 4만 8천 원, 전체 매출 4만 8천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다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나 이하로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을 할 때 이해됐냐고 꼭 눈을 쳐다보면서 이해됐냐고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 이하로 저는 3명이랑 같이 썼기 때문에 60만 PB, 그 6%고 4만 6천 원을 썼어요. 그러면 4만 8천 원에서 4만 6천 원을 빼주면 1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그 스폰서는. 저는 친구랑 가족 2명은 6천 자기 혼자 썼기 때문에 20만 PB는 3%란 말이에요. 6천 12,000원을 빼주면 저는 2만 4천 원. 친구랑 가족은 6천 원 자기들 것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제가 2만 4천이냐 하면 저는 2사람한테 알렸고 위에 스폰서는 1사람한테 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메이가 첫 단계부터 철저하게 노력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노력한 만큼만 갖고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정직한 수입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정직하고 제가 누군가를 이용해서 수입을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나랑 쓰는 사람이 3명이 있으면서 3% 3명이 있으면서 한 120만 PB가 되면 15만에서 20만 정도를 가지고 가고 9월달부터는 3만짜리 쿠폰을 3장을 주잖아요. 이것만 하면 한 25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네트워크에는 제품을 주더라고요. 그 제품을 갖고 와서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메는 현금을 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15만 원, 20만 원 받는 사람이 내 이하로 3명이 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의 매출 정도는 1000만 원은 못 벌겠지만 나 100만 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파트너 입원했을 때 계속 가서 이 비비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파트너가 나중에 하는 말이 나는 아파 죽겠는데 맨날 와서 동그라미 그리고 있더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파트너가 스폰서님 그 아픈 사람한테 가서 그 사업 설명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픈 사람이 할 일이 뭐 있노? 병원에 누워서 내가 책 주는 거 책 읽고 이런 좋은 강의 듣고 해야지. 그렇게 제가 하니까 우리 파트너가 스폰서 역시 당당하게 사업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 받는 사람이 3명 정도 되면 SP가 되고 6번 정도 6달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라는 정식사학과가 돼요. 그 정식사학과만 돼도 지금은 약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거든요. 그럼 한 월 200 정도는 되잖아, 그죠? 그게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식 사업가 2명이면 사파이어, 3명이면 에메랄드가 돼요. 6명이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연봉 1억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지금 이 많은 핀 중에 딱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렇게 그러냐고.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한계가 없어요. 수입에 한계가 없어요. 내가 벌고 싶은 만큼, 알리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그래, 이게 기회잖아요. 기회인데, 이 책에 보면 기회는 잠옷을 입은, 아니, 자급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사람만이 아메이를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보다 앞으로 5년 후, 걱정 안 되시면 안 오셔도 되고 아메 안 하셔도 돼요.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이 아메 사업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환경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데이 2 한번 볼게요. 데이 3에서 또 만나요. 네. 이렇게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게 또 창의적으로 또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글 드림 시스템 너무 멋진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있는데 리더님들도 밖에 나가면 아메이 돈 안 된다 하더라, 하다가 망한 사람 많더라, 그만둔 사람 많더라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죠. 그래서 저한테 정말 그런 사람 많이 와요. 저한테 아메 이거 들어보세요, 저거 들어보세요 하거든요. 나 진짜 아메 다이아몬드인데 지금 내한테 그런 말이 나올까요?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메이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파이프라인 수입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여름에 오는 태풍처럼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준다면 나한테 그 돈은 나한테 좋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지금 봄에 내리는 단비처럼 진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기 때문에 내 인생에 너무 필요한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직장인의 마인드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수입을 만드는 사업가의 마인드를 키우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키우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부자 마인드를 키워야지만 자산 수입을 만들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 하라고요. 전문가들 다 하라고 하죠. 다 하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엄마가, 부모님이 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기준을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꼭 지켜내리라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초심자들 팔로우 할 때 48시간 이내에 가라, 72시간 이내에 가라고 팔로우 얘기를 하시죠. 지금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항상 내 자신만 이 자리에 있고 나만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걸 알아보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이 누가 안 가니까 오늘 모임장 안 가겠어.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초심자 48시간, 72시간 안에 팔로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신의 마인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인드가 떨어지지 않아야지만 제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누군가 제가 얼마 전에 후원하니까 그분은 자영업을 7개 하고 계신대요. 7개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바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그 7개 하는 것 중에 자산 수입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떻겠어요? 그냥 이거 많은 시간이 들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고. 일주일에 하면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냐면서 한두 시간 그냥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올게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쿠팡에 다 팔아서 자기는 아메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쿠팡에서 사서 쓰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쿠팡에서 사서 쓰는 걸 찝찝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쿠팡에 사는 것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루트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 알리면 되고 그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면 되는 거다. 그 아메이 사업은 치약 하나를 파는 일이 아니고 치약 하나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들어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찾는 일이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또 제가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우리 파트너인데 그 제품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커피숍을 오픈했거든요. 커피숍을 오픈했는데 최소 1억이잖아요. 커피숍 작은 거 하나 해도. 근데 커피숍 잘 됐는데 왜? 이러니까 자기 계속 커피숍에 그 커피 하면서도 다른 거 뭘 하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대요. 왜 커피숍 잘 되는데 왜 그래? 이러니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메에서 그렇게 자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했을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서 근데 왜 뭐 아메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이러니까 그래. 뭐 요즘은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싼 제품도 많고 원 플러스 원도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리드니 한 푼, 두 푼, 그 1, 2만 원 아낀다고 부자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냐. 지금까지 그렇지 않더냐라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너무 어렵대. 그래, 리더님, 그냥 주변에 학모들 만나면 그 학모들한테 성적수정 얘기하고 엄마들 고민 들어주고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하고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필요 없잖아. 그 알아듣는 사람하고 하면 되니까 편하게 하자. 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냥 어차피 세월은 가잖아요. 리더님들 세월 묶어둘 수 없죠. 세월은 가니까 그냥 아메이 생필품 써서 우리 아들 건강 좀 지켜야겠다. 우리 가족 건강을 좀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아나, 혹시 내가 뭐 될 줄 아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혹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 순간에 그런 작은 찰나의 마음가짐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가졌던 그런 마음을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항상 놓치지 말고 지키는 그런 이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쩌면 이 강의를 듣고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5년 후에 진짜 어떤 모습으로 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목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누군가는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항상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사진은 저희 파트너들이랑 목표 설정 이절지에 했어요. 그다음 이절지에 적으면서 우리가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모두 꿈은 이루어진다고 항상 믿고 이 자리를 지키자고 얘기를 했는 사진이고 그리고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저 혹시 아나라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강의가 좋아서 왔어요. 오다 보니까 많은 인정과 보상을 받았죠.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변화되었죠. 도전하기 전에는 제가 성취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몰라요. 리더님들도 아메이 사업은 누가 간섭하고 지적하고 감독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일이거든요. 항상 어떤 나의 목표와 꿈을 믿고 항상 행동하는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